네, 안녕하십니까. 장마감 주도주 투자 시간입니다. 자, 오늘 10월 16일 기준으로 오늘 증시도 사실 그렇게 엄청 쉽지만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도 몇 개 종목군만으로 이루어진 상승세가 지속된 모습이 보였었고, 기존에 좀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들은 한텀 또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단 주요 이슈들 먼저 좀 체크해 보시면서 이야기 먼저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중 시황 얘기 먼저 좀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준 내에서 가장 좀 이야기가 컸었던 게 바로 관세였던 것 같아요. 관세 이슈가 가장 이슈성 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한미 관세 협상 기대감으로 인해서 조선기자재 쪽들, 그리고 현대차, 자동차 관련주들, 그리고 자동차 쪽과 좀 연관성까지 엮이면서 2차 전지도 갔나요? 라는 궁금증까지 좀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기준으로 한국과 미국의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관세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백악관과 MOU 문구 조절 중이며, 관세 완화 시 한국 수출 경쟁력 회복이 기대되는 정말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기준 내에서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및 기자재 관련주들, 특히나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1승 같은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어요. 자, 그 중에서 보시면은 관세 완화 시 한국 수출 경쟁력 회복을 기대한다라는 이야기를 펼쳐줬습니다. 특히 자동차, 조선, 기계 분야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이 있어서 일본 자동차와 관세를 부과받으면은 일본 자동차와 또 경쟁력에서 떨어지게 된다라는 우려스러운 섞임이 있었었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스가 프로젝트라는 이 조선 섹터 내에 기대감을 만들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가면은 한미 관세 협상이 안 되면은 마스가 프로젝트도 무산되는 게 아니냐, 라는 걱정스러운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해소되는 분위기를 만들어 줬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사성 내에서 이번에 항상 주가들이 좀 기대감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는 주가들이 그렇게 크게 반응을 안 하는데, 현대차랑 기아차 같은 경우에 그 시총이 절대 작은 종목이 아니거든요. 근데 현대차, 기아차가 오늘 기준 내에서 강한 상승분을 만들었다는 것은 시장이 지금 이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이야기로 또 한번 또 얘기 넘어가 볼게요. 오늘 1승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죠. 삼성중공업 25년 만에 대미 로비 재개, 미국 시장 재진입 본격화와 관련된 뉴스가 나왔습니다. HD 하나그룹주나 아니면은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군 방산 사업 방향성으로 이미 미국 내 조선소 투자를 이어가고 있었었고, 삼성중공업은 직접적인 이 미국 내 투자 연결성이랑은 조금 멀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수주 건수만 가져갔었다 보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 삼성중공업이 대미 로비 재개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스카 프로젝트 본격적인 진출, 그리고 현재 계속해서 수주를 받고 있는 원유선뿐만 아니라 군함, 그리고 직접적인 미국 내 생산까지도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진, 경쟁력이 지금 경쟁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미국 내 수주 건수 유지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 차트들 빠르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주가 차트 빠르게 확인하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현대차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 오늘 기준 내에서 보시면은 제가 최근에 일봉 내에서 구름대 차트들 많이 확인해 드리는데, 최근 주가 지수들이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주봉 내지는 월봉과 같은 큰 흐름에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가격 24만 2천 원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지금 24만 2천 원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네, 주봉 형태의 돌파 여부 구간으로 생각되실 수 있는 매물대 구간입니다. 그래서 내일 초반이요. 내일 초반 내지는 넥스트 트레이드 장 내에서 위로 안착 내지는 돌파하는지 여부를 일단 1차적으로 확인하실 필요는 있겠다. 아직 더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미국 내 생산기지 확대까지 껴있는 현대차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게 전혀 없습니다. 자, 현대차 악재 해소로 인한 미국 내 생산 공장 확대, 관세 우려감 완전히 해제되었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아입니다. 자, 기아요. 사실상 뭐 기아나 현대나 같이 붙잡고 가는 종목들이죠.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이 눌림 조정 구간 형태 내에서도 주봉 구간
지지 라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더 보였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기아냐 현대차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기아가 조금 더 괜찮아 보이네요. 기아차 일단 지금 보시면은 지난 하향 추세 구간입니다. 이슈성으로 인한 하향 추세 구간 상단선 구간인 밑에 11만 4천원, 11만 4천원 돌파 여부 구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확인해 볼게요. 삼성중공업입니다. 자, 삼성중공업 오늘 기준 내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 너무나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조선주들이 일부 좀 후퇴하는 듯한 내지는 관심도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오늘 기준에서도 아직도 원화 환율은 1,400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테더 특히나 코인 테더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1,500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죠. 원화 지금 특히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를 통한 지금 현재 시장의 유동성 확대 구간인 만큼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방어 성향 내서 크게 노려보실 법하다. 특히나 삼성중공업 이런 조선주들은 지금 월봉 구간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현재 오늘 종가 기준 22,000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22,000원대 보시면은 지난 2007년도 1차 조선 사이클 때 넘어가려고 하는 이 매물대 구간 진입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매물대 구간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월봉 기준 저항대 먼저 체크해 보실게요. 월봉 기준 저항대입니다. 이미 월봉 기준 저항대 위로는 돌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다시 한번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조선주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악재, 이번에 뭐 중국권 사건도 마찬가지였다시피 중국 사건으로 인한 내지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조정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16,000원 지지 라인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6,000원 구간 같은 경우에 지난 앞선 상승 구간에 대략적으로 0.381배 돌림 자리이니까 해당 구간에 대해서 가격적인 전략 접근까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 텐데 자, 오늘 SK 하이닉스 이슈도 있었습니다. 브로드컴과 미국 내 이제 반도체들 강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SK 하이닉스가 오늘 강세로 좀 진입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TSMC 실적 발표로 인한 강한 상승세가 만들어졌는데요. 오늘 기준에서 가장 좀 눈에 띄는 이슈가 뭐였냐면은 홍콩에서 2배, 2배짜리 레버리지가 상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SK하이닉스 오늘 7% 움직였는데 해당 ETF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권 내에서 상장한 이후로부터 20% 가까운 상승분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재 글로벌 반도체 밸류 체인 속에서 오늘 내 소부장들은 그렇게 강세를 유지하지 못했지만 SK 하이닉스의 확장성과 자금 조달 유연성까지 따져가면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특히나 여기 해당 내용에서 TSMC 실적 발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게 TSMC 같은 경우에도 AI CAPEX 투자 확대에 대해서 자금 확장 여부를 지속적으로 안정성 있게 확대시키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었던 만큼 반도체에 대한 강세, 반도체가 주도주라는 표현은 계속해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내 상승분이 강했었던 만큼 일부 쉬어가는 구간들이 탄생하고 있다는 점은 좀 참고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오늘 가장 좀 핫했었던 섹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 오늘 2차 전지 이슈 같은 경우는 ESS 그리고 로봇까지 함께 이어붙이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자, 최근 시장에서 ESS 시장 평가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ESS 시장이 과열됐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과열과 쇼티지 이야기들을 굉장히 시장 내에서 최근 내 많이 받고 계실 것 같아요. 메모리,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쇼티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변압기 쇼티지 그리고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공급망 쇼티지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ESS 쪽입니다. ESS LF 배터리 수요 폭증으로 공급망 긴장이 현재 지속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대표적으로 CATL을 먼저 이야기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CATL 주문량이 현재 48GWh를 돌파했다라는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납품 일정이 현재 2026년도까지 연장 밀렸다. 쇼티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일선 업체들에서도 풀가동에도 부족하다라는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3선 배터리에서도 수혜가 가능하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3선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특히나 LG에너솔루션, 삼성 SDS, 에코프로비엠, NNF와 같은 기업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해당 종목들을 오늘 내서 오늘 이거 왜 올라가나요? 라고 물음표들을 이야기하실 만큼 강세가 나왔습니다. 이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히토류, 리튬 자원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급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 미중 무역 분쟁에 있어서 이 부분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결국에 에이펙일 겁니다. 그래서 에이펙 같은 경우는 10월 31일 개최이기 때문에 10월달 남은 기간 동안 이 2차 전지주들의 관심도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높습니다. 히토류 자원에서 여러분들께서 최초로 맛보셨던 급상승 종목은 바로 고려아연이었죠. 고려아연이었고, 자, 이번에는 이 고려아연과 같은 흐름이 저는 2차 전지 내에서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들 좀 보고 넘어갈게요. 에코프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녹화 시간 동안에 넥스트레이드 장세인데, 넥스트레이드 장에서도 에코프로비엠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오늘 상승분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요. 주봉 형태로 바꿔보실게요. 에코프로비엠은 제가 여러분들께 또 따로 TV 방송 통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에코프로비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자리 돌파가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 보시면은 바닥권 내에서 돌파 여부 결정지는 14만원, 14만 2천원대 구간이었습니다. 주봉 형태에서 길게 보시면은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다 라는 점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을 강세로 돌려서 올려온 만큼 좀 뒤늦게 난 아직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쫓아가는 매매 형태를 취하셔도 괜찮을 정도로 중요한 전환 기간에 들어섰어요. 기술적인 위치 구간 보시면은 앞선 25년도 초반 다이버전스 형성 구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이버전스 형성 이후로부터 1차 상승 돌파 그리고 2차 조정 구간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저는 엘리어트 파동 기준으로 3파동 접근 구간이 열렸다라고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파동은 1.618배 자리까지 기본적으로 노려보실 수 있으니까요. 1.618배 및 매물대 구간은 다음 목표 구간은 20만원대까지 강하게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2차 전지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장기적으로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번에 자원전쟁과 그리고 로봇 배터리팩 덕분에 올라가는 2차 전지 상승 수혜를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LG엔솔루션, LNF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들까지 전체적으로 주봉 내 중요 저항대를 돌파가 나왔습니다. LNF 보고 넘어가실게요. LNF입니다. LNF도 주봉 기준 형태 내에서 지난 고점입니다. 직전 고점 형태를 돌파하는 모습 자리를 보시면은 정말 중요한 저항대를 돌파가 나왔구나. 이제 정배열 형태로 일봉 형태 정배열로 돌파 시도가 나오는 구간이군요 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G 에너지솔루션이에요.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 내 LG가 특히나 인도 증시 상장하면서 LG 관련된 로봇주들이 좀 움직여줬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LG와 관련된 로봇주들 움직이고 로봇 시장의 확장 속으로 간다면은 당연스럽게 배터리 어디서 넘어가겠습니까? LG 에너지솔루션에서 넘어가겠죠. LG 엔솔 오늘 돌파 자리도 보시면은 지난 매물대 저항대 구간을 지금 위로 안착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서 2차 전지주들이 지금 오늘 올라오면서 안타깝게 바이오들이 좀 눌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스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강세였었던 바이오가 아니라 2차 전지가 지금 현재 로봇으로 인한 기대감과 그리고 자원전쟁이라는 이 두 가지 긍정적 이슈로 돌파 시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없으신 분들께서도 이번에 2차 전지 관심도 높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증시가 이제 이렇게 각 주도주 섹터들의 흐름이었었다라고 하면은 시장 종합 형태로 넘어가 보시면은 역시나 하락 개수 종목이 훨씬 더 많았어요. 역시나 하락 개수 종목이 훨씬 많았습니다. 지수물은 올라갔지만 지금 현재 중소형주까지 아직 이 수급이 퍼지고 있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전체 증시 지금 자금 형태 흐름 보시면은 대기 자금은 다만 계속해서 많이 쌓여 있습니다. 예탁금 형태 그리고 외국인들 포지션 보시면은 오늘 기준 내에서는 일부 숏 포지션이 들어왔습니다만 지속적인 현물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라는 포인트까지 참고하시면은 지금 만약에 시장이 이제 앞으로 2주라는 에이펙 기간 동안 또 미중 무역 분쟁 내지는 트럼프와 내지는 시진핑 국가주석 중국, 미국과 중국의 또 악재스러운 이야기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시장의 유동성과 그리고 폭발적인 상승에 대해서 금 그리고 특히나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항상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주가 시장의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안정적으로 지속적인 눌림 구간 내에서 매수, 특히나 눌림목 매수 구간을 계속 노려보시면서 나는 바닥권에서 미리 잡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안정적이게 끌어가시면서 수익 확장하는 모습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이나 내지는 이 원화 시장이 다시 한번 쉬기보다는 저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특히 달러 약세가 유지돼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 전해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주도주들의 연속성 한번 기대해 보시면서 성공 투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